퇴직한 지 이제 겨우 석 달째. 정순 씨의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아침엔 따뜻한 차 한 잔, 점심엔 시장에서 사온 반찬으로 간단히 밥 한 그릇, 그리고 저녁이면 텔레비전을 켜고 혼잣말처럼 이런 말을 했죠. 그래, 이제는 나 혼자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8년, 아들은 도시로 나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고요함이 편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 정막이 조금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시계가 10시를 가리킬 무렵 거실 쪽에서 사박 낮게 깔린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그녀는 조심스레 현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발끝으로 걸으며 귀를 기울였지만 소리는 금세 멎었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세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다음 날 밤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은 시간에 사박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째 잠을 설친 정순 씨는 담배를 태우던 옆집 할아버지에게 넋두리처럼 말했습니다. 요즘 이상해요. 밤마다 누가 걷는 소리가 들려요. 에이, 바람이야, 바람. 겨울 문턱이라 하수구도 울고 그래.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소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거실 안쪽 그녀의 의자 옆을 지나는 것처럼. 정순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발소리는 집 밖이 아니라 집 안에서 들려오고 있었다는 걸. 하루는 아침에 현관문을 열자 바닥에 낡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없고 종이는 노랗게 빛이 발했습니다. 봉투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죠. 창고 문은 열지 마세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냥 장난이겠거니 하며 편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그냥 집에 있었지. 왜? 아니, 엄마 집 불 켜져 있길래. 불? 난 오늘 하루 종일 끄고 있었는데. 그녀는 순간 대답을 잊었습니다. 불 켜진 집, 그리고 현관 앞 편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 앞엔 또 다른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 옆에 먹다 남은 김밥 한 줄이 있었습니다. 비닐이 반쯤 벗겨진 채로 말이죠. 창고 문은 열지 마세요. 똑같은 글씨, 똑같은 문장. 정순 씨는 그날 이후 잠잘 때마다 문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혹시 누가 내 집 안에 있는 건 아닐까? 밤이 되면 벽 뒤에서 작은 긁히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슥슥, 탁. 처음엔 쥐인 줄 알았지만 그 소리는 너무 일정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벽 안쪽에서 뭔가를 긁는 듯한 소리. 정순 씨는 근처 골목에서 떠돌던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복순이. 매일 밥을 챙겨주며 말벗이 되어주던 존재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복순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틀 동안 마당, 골목, 쓰레기통 근처까지 찾아다녔지만 그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창고 쪽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분명 어제 잠갔는데 그녀는 조심스레 문을 밀었고 안에서는 오래된 먼지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창고 안엔 낡은 상자들과 쓰러진 책장 하나, 그리고 바닥에 찍힌 낯선 맨발 자국,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순 씨는 그 길로 파출소에 갔지만 젊은 순경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CCTV가 최고예요. 설치에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그날 밤 복순이의 목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렸습니다. 야, 야, 그 소리는 천장 위쪽에서 났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천장 틈 사이로 무엇인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라디오에서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집 참 따뜻하네. 그녀는 TV도 라디오도 꺼두었는데 말이죠.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한 정순 씨는 하루 종일 창고 앞을 서성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열지 말라더니 대체 왜? 밤이 되자 집안의 불이 몇 번이나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어제까지 있던 반찬들이 절반 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온 걸까? 그녀는 급히 현관문을 확인했지만 밖은 고요했습니다. 대신 벽 쪽에서 툭툭 마치 손끝으로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정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벽지를 뜯고 망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벽을 내리쳤습니다. 탁탁 벽 안쪽에서 먼지가 터져 나오며 구석에서 이불 뭉치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안엔 빈캔, 물병, 그리고 낡은 휴대폰. 그리고 무엇인가 움직였죠. 누구야? 나와! 순간 벽 안쪽 틈이 벌어지며 검은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자의 얼굴이 천천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나를 봤네요. 어머니. 경찰이 출동하고 그 남자는 조용히 연행되었습니다. 그는 40대 남자였고 집 안의 벽 뒤에 몇 달 동안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정순 씨가 젊었을 때 잠시 맡겼던 아들이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아동보호소에 보내놓고 결국 연락이 끊겨버린 그 아이. 그는 성장하면서 마음이 아팠고 엄마를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이 집을 찾아와 벽 뒤에 숨어 살았습니다. 냉장고 반찬을 먹으며 밤마다 그녀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편지는 그녀가 자신을 발견하지 않게 하려던 경고문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모든 걸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가 나를 찾아왔다는 게 고맙네요. 그녀는 경찰차가 멀어지는 길 끝에서 낡은 김밥 한 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건 며칠 전 문 앞에 놓여 있던 바로 그 김밥이었습니다. 이 집 참 따뜻하네. 그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순 씨는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를 잊었다는 건 그를 죽이는 일과 같았을지도 몰라요. 창밖엔 새벽 햇살이 스며들고 그녀의 집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이제 외로움이 아니라 용서의 침묵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